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쫄투 IR 세션에 참여한 이뮤니스 바이오의 황성환 대표입니다. 저희 회사는 좀 생소하시겠지만은 그 NK 면역세포 치료제를 만드는 회사이고요. 면역세포 치료제라고 하시면은 또 이렇게 약간 생소하실 건데 아주 그 어렵지 않게 그냥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인체에 대한 반응이기 때문에 금방 들으면 이해하실 수 있는 아이템이고 저희가 뭘 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체 면역 반응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역 시스템이 균형적으로 잡혀 있으신 분들은 질병이나 그 다음에 기타 감염이나 이런 쪽에 상당히 잘 견딜 수가 있죠. 근데 면역이 가다하게 될 경우하고 부족하게 될 경우에 두 가지 케이스가 이렇게 다른 질병으로 발전하는데, 가다일 경우에는 저희가 잘 아는 뭐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그 다음에 루게릭이나 그 다음에 장질환, 루푸스 이런 쪽에 걸리게 되는데, 면역세포가 이렇게 적당히 조절하고 죽고해야 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게 가다하게 생김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 몸을 공격하는 그런 증상이 자가면역 질환입니다. 그 외에 알러지 반응은 외부 위협에 대해서 몸에서 면역 반응이 생기면서 이게 또 마찬가지로 가다하게 생기면서 뭐 천식이나 습진 이런 쪽에 반응을 하게 됩니다. 거꾸로 면역이 부족하게 되면은 외부 감염에 아주 취약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몸에 질병도 유발하게 되고 그게 암으로 이렇게 발생되면서 적절하게 암세포도 자라고 죽고 하는데 그런 걸 처리가 안 됨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이렇게 암으로 이렇게 발전하게 됩니다. 전통적으로 암을 치료하는 방식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잘 아는 이제 항암제 쪽을 저희가 이렇게 보게 되는데, 항암제는 1세대 화학항암제부터 시작해 가지고 3세대인 면역항암제, 면역세포 치료제로 지금 발전되고 있습니다. 화학항암제의 경우에는 암세포와 정상세포까지도 같이 사멸시키는 그런 것 때문에 부작용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개선하고자 표적항암제라는 게 만들어지게 됐고요. 표적항암제는 암이 특별하게 자라는 그런 환경을 제어해 주면서 암을 없애주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되는데, 이 같은 경우는 유전자적으로 일치해야만 치료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표적 대상이 제한적이고 특히 전이암에 대해서는 해결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면역항암제라고 해서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키는 이런 쪽으로 이렇게 발전하게 됐고요. 그래서 인체 면역 시스템을 활성화해서 암세포를 제거하는 그런 방식이고, 효과가 상당히 좋으면서 장시간에 몸의 면역 반응을 좋게 하기 때문에 장기간 지속이 되고 부작용도 상대적으로 적은 편입니다. 이 면역 시스템을 인체 내에 활성화하는 것을 외부에 꺼내서 세포를 만들어서 배양하는 방식으로 치료하는 게 면역세포 치료제입니다. 직접 면역세포들을 외부로 꺼내어서 배양을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세포들이 활성화되고 암을 죽일 수 있는 능력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걸 다시 인체에 투입하면은 암이 제거가 됩니다. 기존 치료법, 뭐 일반 항암제,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방사선 치료, 수술 이런 방식과 겸용을 해도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적용 대상이 넓고 특히나 암줄기 세포하고 재생, 전이 재발 이런 쪽에 탁월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면역세포 치료제의 큰 근간을 이루는 면역 체계를 보시면은 크게 선천성 면역과 후천성 면역을 나눕니다. 정응성 면역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들 뭐 감기에 이렇게 걸리시면은 아마 초기에 한 5일 정도 열이 나죠. 그게 선천 면역이 반응하는 겁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점점점 이렇게 감기가 사라지면서 몸이 이렇게 좋아지는 과정은 그 과정은 후천성 면역입니다. 그래서 건강하신 분들은 초기에 감기를 잘 이겨내고 약하신 분들은 그 감기가 이렇게 계속 지속되면서 그 다음 후천 면역과 영향이 미쳐가지고 몸이 이렇게 점점 안 좋아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요. 선천 면역은 타고난 면역입니다. 이에 관련되어 있는 세포들은 수의상 세포와 NK 세포가 관련되어 있고요. 저희 NK 세포 내추럴 킬러셀, 말 그대로 자연적으로 이렇게 타고난 세포라고 보시면 되고요. 후천 면역은 여러분들 그 백신 주사를 맞죠? 백신 주사를 맞으면 항체가 만들어집니다. 그 항체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암을 치료하는 그런 쪽이 저희가 이제 후천 면역 관련되어 있는 질환 치료 방법이고요. 거기에는 T 세포와 B 세포가 있습니다.
이 중간자 역할을 하는 NKT 세포가 있는데 여기는 선천 면역과 후천 면역을 같이 겸용해서 갖고 있는 세포입니다. 면역 세포의 동작 원리를 보시면은 외부의 항원이 들어오면은 아까 말한 수의상 세포와 B세포, 보조세포가 항원 한체를 인식합니다. 그리고서는 직접적으로 바이러스나 암을 죽이는 NK세포, NKT세포, 세포독성 T세포를 자극해서 실제적으로 박테리아나 암을 제거를 하게 됩니다. 암을 직접적으로 죽이는 세포들은 말씀드린 요 NK세포와 NKT, 세포독성 T세포 같은 경우가 바이러스나 암을 직접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세포들입니다. 기타 수의상 세포나 B세포 같은 경우는 보조적으로 항원 항체를 인식해서 어떤 암세포가 들어왔는지 어떤 바이러스가 들어왔는지 인식을 해서 공격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보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저희 면역세포 치료제는 NKT 기반의 면역세포 치료제입니다. 일종의 선천면역 관련되어 있는 세포 치료제를 보시면 되고요. NKT의 선천면역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암세포나 바이러스, 감염세포들에 대한 치료 효과와 기타 다른 세포들을 활성화시킵니다. 그 외에 NKT 세포 같은 경우는 알러지 반응, 자가 면역 질환에 관련되어 있는 세포들을 조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루게릭이나 뭐 저희가 천식 이런 쪽에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게 NKT 세포가 효과가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저희 면역세포 치료제를 설명드리면은 NKT 세포통 T세포가 합쳐져 있는 세포 치료제입니다. 세포 수로는 약 20억 개, NKT 세포 수는 10억 개 이상, 50% 이상입니다. 암세포 살생률 30% 이상, 배양 기간은 약 14일 정도 평균적으로 걸립니다. 면역세포 치료제를 치료하는 방식은 환자의 말초 혈액, 정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맥에서 60cc 혈액을 체열해서 면역세포를 추출합니다. 그거를 저희의 공정에 따라서 활성화, 정식을 해서 검사 과정을 거쳐서 제품으로 출고하게 됩니다. 그게 환자에서 채취해서 활성화, 정식, 맞춰 100cc짜리 팩으로 충전해가지고 주사를 마치는 그런 치료 방식입니다. 이런 세포 그림, 현미경으로 촬영한 세포 그림이라 보시면 되고요. 0대2, 그러니까 그 세포를 뽑자마자 보여주는 세포입니다. 이것들이 전부 다 그 NK나 NKT, T세포의 활성화 전 세포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 보면은 이런 세포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지금은. 그 세포를 저희가 외부에서 세포를 키우면서 7일째 보시면은 이제 요 작은 세포들이 활성화돼 가지고 이렇게 자랍니다. 그러면 이 자란 세포들은 암세포를 찾아가고 죽일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게 됩니다. 추가 7일 동안 활성화되는 세포들을 키워서 20억 개 이상의 세포를 만들어서 인체로 주입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고 세포 모양들은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배양을 저희가 하게 되면은 배양 전과 배양 후를 비교를 합니다. 그럴 경우에 보통 배양 전에는 NK 비율이 뭐 5에서 20% 가까이 되고요. 배양 후에 저희가 팩스 장비라는 장비로 찍는 겁니다. 92%의 NK 비율과 세포 수로 따지면 약 25개. 25개라 그러면은 인체 전체 아마 면역 세포 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예고요. 이 같은 경우는 73%의 NK 비율과 전체 세포 수는 약 한 102억 개 가량 이렇게 나오는 배양 결과를 보시게 됩니다. 실제 이 결과를 보시면은 이 세포 치료제가 얼마나 잘 만들어졌다 아니다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암세포 살상 능력을 외부에 측정한 거고요. PBMC라 그러면은 이제 몸 있는 그 상태. 이건 저희가 배양하고 난 상태를 보시면 되고요. 배양 전에는 암을 죽이는 능력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배양을 하고 난 뒤에 약 10대1, 암세포 하나에 면역세포 10개 기준으로 해가지고 백혈병 같은 경우는 72%, 폐암 같은 경우는 92%, 전립선 같은 경우는 81%의 암세포 살상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그 서울대 의대에서 실제 폐암세포주 가지고 촬영을 한 겁니다. 암세포 하나에 면역세포 5개 정도 보시면 되고요. 독성은 약 30% 정도 나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큰 게 암세포, 폐암세포입니다. 자그마한 게 면역세포고요.
활발하게 움직이는데 이쪽 그림 잘 보시면은 실제적으로 이 암들이 이렇게 이제 면역세포에 잡아먹혀서 사라지는 걸 보시게 됩니다. 4시간짜리 영상을 약 한 12초에 압축을 한 겁니다. 요 이미지를 보시면은 이제 실제적으로 면역세포들이 어떻게 암을 죽인다 하는 것을 이렇게 이제 규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항암제 시장 규모는 면역 항암 쪽은 2022년까지 약 758억 달러. 저희가 임상하고 있는 내중량 같은 경우는 2024년에 33억 달러. 추가로 저희가 임상 췌장암도 진행을 할 예정인데 그 같은 경우는 약 29억 달러의 시장이 예상되고 있고요. 아까 자가 면역 질환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자가 면역 질환도 2021년도에 약 1,100억 달러 시장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NK 세포 같은 경우는 에이즈에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바이러스하고 관련되어 있는 면역 세포, 이게 그 NK 세포의 타겟입니다. 그래서 에이즈 같은 경우는 2023년도 약 153억 달러 정도의 시장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이 전체가 저희 면역 세포제를 할 수 있는 시장 규모라고 보시면 되고요. 현재 저희는 바이오톡스텍이라는 동물 임상하는 기업하고 뇌중량 모델 임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물 임상이고 임상 이상까지는 저희가 2019년도 말까지 해서 이상을 마칠 계획이고요. 이상이 끝나게 되면은 조금 허가란 걸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직접적으로 환자를 치료하면서 임상 3상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저희가 사업은 현재 저기 중국하고 일본 쪽에 기술 라이센싱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쪽에는 중국 2개의 성과 공동사업, 저희 기술 라이센싱하고 조인트 벤처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일본은 F사 등과 지금 조인트 벤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하고 일본 같은 경우는 일본은 합법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중국은 아직까지 법안이 미비된 상태지만은 그래도 성마다 다르게 사업을 임상 없이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특허는 배양 관련되어 있는 특허는 저희가 2가지를 보유하고 있고요. 한 가지 특허는 국내 국제 특허를 저희 같이 출원을 했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아까 중국이나 일본 쪽에 기술 라이센싱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별도 출원을 했고요. 기타 저희가 이제 사업을 대량화하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자동화 장치가 필요해서 현재 무균 자동 배양 장치에 대한 특허를 출원을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네. 바이오 회사가 나오니까 제가 좀 당황스럽죠? 예, NK세이프가 제 뇌세포를 공격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잠깐 드는데요. 그러진 않고요. 좋아집니다. 네, 약간 썰렁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 바이오가 연구 개발해서 이렇게 임상 들어가기 전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네, 네. 그 회사 실례지만 설립이 언제 되셨죠? 예, 저희는 실제 설립한 거는 작년 2010년 3월 달에 설립을 했고요. 네. 이 사업을 연구하고 진행한 거는 2006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세포 치료제에 그러면 대한 그 연구를 과정이 했습니다. 어떻게 된 거죠? 회사를 설립하고 나서 네, 기존에 연구했던 그런 팀을 인수를 했습니다. 하신 건가요? 네. 이 사업을 이전에 했던 네. 회사에서 임상도 진행하고 그다음에 세포 배양을 쭉 했던 멤버들을 네. 제가 작년 3월 달에 인수를 하면서 네.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법인이 그 기존에 임상 예. 시험한 그런 그 성과하고 네. 지금 법인하고 사실 그 법인이 달라졌잖아요. 예. 그러면 다시 진행을 해야 되는 건가요? 다시 이제 임상하게 돼 있고요. 네네.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실제 기술적으로든 네. 그다음에 임상 결과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다 활용할 수 있느냐 하는 걸 시각처에 문의했을 때는 네. 회사가 달라졌기 때문에 다시. 동물 실험부터 다시 해야 되는 예. 그런 답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그 기존에 개발했던 네. 어떤 그 뭐 특허라든지 권리라든지 네. 그런 것들도 다 이전은 해 그렇진 왔는가요? 않고요. 아니면은 별도로 새로 하신 네. 건가요? 저희가 특허는 이제 작년 7월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별도의 저희가 세포 배양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때 특허 출원하고 그다음에 12월 달에도 더 개선되어 있는 특허를 만들면서 독자적인 기술로 저희가 새로 개발한 겁니다. 보통 이제 그 이런 면역 치료제나 뭐 이렇게 암 치료제나 네. 항암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임상이 뭐 4상까지 오래 가면서 걸리죠. 예. 시간이 많이 걸려서 네. 뭐라 그래야 되나 좀 뭔가 사업 추진하는 게 시간이 예, 보통 한 10년 잡습니다. 예, 예. 단계별로 네. 사실은 그 자금도 많이 투여되고 시간도 네. 많이 걸리잖아요. 예.
그 그래서- 부분은 저희가 예. 해결하려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이제 2006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저희가 네. 실제 임상에서 기술적인 검증을 많이 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제가 특허를 내고 하면서 아까 서울대 의과대학하고 네, 효과에 대한 검증을 좀 마쳤고요. 네, 예, 그 검증 마친 건 인체가 아니고 이제 외부에서 제가 검증을 마쳤었는데 그래서 그 기술을 가지고 아까 일본이나 중국 같은 경우는 합법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시장이 있습니다. 네. 예, 그런 시장에서 기술 라이센싱을 해서 저희가 매출할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식의 국내 사업을 같은 경우는 몸에 직접 투여가 되기 때문에 예, 임상 4상까지 이상까지만 예, 하고 나서 뭐 하면 되고요. 조건부를 하든지 뭐 해야 예. 되는데 외국 같은 경우는 이런 면역 그- 세포 자기 면역 예. 세포 가지고 우리 배양해서 하는 이런 치료가 합법입니다. 일본은 예. 그게 이제 국내하고 네. 다르게 예, 국내는 이게 전문의약품으로 등록이 돼야 됩니다. 네. 그러려면 임상을 하게 돼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이거를 시술로 본 겁니다. 자기 것 꺼내서 자기 거 배양하니까 그런 예,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작용 같은 게 없기 때문에 네, 단순 의사가 판단해서 시술로 하던 거를 2013년도에 법으로 만들었습니다. 네, 예, 합법적으로 치료할 수 있게끔. 네, 네, 그래서 그러고 난 뒤에 나중에 효과가 있으면은 네. 승인을 해주는 임상 승인을 해주는 그런 단계를 거치는 게 일본 재생의료법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치료를 예. 먼저 하고 해도 되는 거고 예, 그러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사후 결과 보고 임상 허가를 해줍니다. 임상 허가를 예, 판매할 수 있게끔 허가해 주는 겁니다. 만약 부작용이 나타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은 당연히 안 되겠죠. 예. 예. 근데 이거는 거의 한 그 정도 리스크 수준 그 정도 이렇게 리스크가 없다 보시면 예, 됩니다. 그 정도는 아니라는 예, 거죠. 그러니까 한 30년 가까이 검증이 돼 있던 세포 치료제라서 네, 작하고 그리고 뭐 아까 NK 세포, 뭐 T 세포 같은 네. 경우는 이 몸에 갖고 있는 세포이기 때문에 네, 부작용 같은 경우는 얘들이 이제 없다 판단해서 그렇게 치료를 해도 안전성만 확보되면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길을 열어둔 겁니다. 네. 그 아까 저기 동영상으로 네. 보여주신 어떤 암세포 그거는 실제 사람 세포로 하신 거예요? 사람 사람 아니고 아니고 동물? 아니 동물은 이제 폐암 세포주라고 하는데요. 네, 사람에 있는 폐암 세포주를 떼어가지고 띄어서? 셀 라인으로 만든 게 있습니다. 네. 실험용으로. 네, 그러니까 사람한테 나오는 폐암 세포고요. 네. 그 폐암 세포를 실험실에서 저희 면역 세포하고 같이 네. 이렇게 코컬처 해가지고 같이 네. 키워서 테스트를 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바이오 쪽은 VC에서도 전문 심사역들이 따로 보는 영역이라 맞습니다. 네. 뭐 이게 송 대표님이 좀- 오히려 하시면 나았을 텐데라는 비슷한가요? 네, 하여튼 아쉬움이 드는데 그 네. 회사의 가장 큰 네. 뭐 역량, 예. 강점. 사실 바이오 회사 같은 경우는 네. 그 인력이죠. 연구진의 예. 그런 프로파일을 쫙 알잖아요. 뭐 예. 박사, 뭐, 예. 뭐 의사 뭐 근데 그게 안 보이거든요. 네. 한번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저희는 이제 사실 그 결과로 보여드린 거고요. 네. 그 연구진들이 나와서 할 수 있는 결과들이 현재 이렇게 보고 계시는 네. 이런 결과들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래도 결과를 보면은 뭐 박사 인력 몇 박사 명의 인력은 뭐 저희가 그런 어, 설명을 좀. 저희가 이제 저희 사업은 현재 그 서울대 의과대학 면역학 교실하고 네. 같이 하고 있고요. 네. 거기에 여탕규 교수님이라고 이제 그분이 저희 전반적인 지휘를 하고 계시고요. 네. 그다음에 실제 세포를 배양하는 아까 이제 10년 이상을 배양했던 그 멤버하고 뭐 항노화 관련되어 있는 박사님 한 분하고 그다음에 약사님 그다음에 수의사 그렇게 지금 5분이서 저희 주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쫄투 이제 IR 나오셨는데요. 예. 그 뭐 바이오 투자 네. 심사역들뿐만이 아니라 예비 어떤 투자자들도 많이 보실 텐데 네. 마지막으로 회사의 어떤 강점을 어필 한번 해 주시고 네.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저희 회사는 뭐 인력으로 이렇게 승부는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그보다는 그 인력이 만든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보여드리는 거고 이 결과는 저희가 글로벌하게 이미 그 일본이나 중국 쪽에도 저희 기술에 대한 검증을 저희가 마쳤고 거기서 저희 기술을 사가겠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글로벌하게 인정을 받았었고요. 마찬가지로 일본 쪽에 이쪽 잘하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한 10몇 개 일본 기업과 비교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께 상당히 독창적이고 경쟁력이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하셨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자부심을 가질 수 있고요. 단기간에 저희가 이 사업을 이렇게 이제 만들면서 이전에 10년 가까이 갖고 있던 그 기술과 어떤 새로 저희가 이렇게 조인하신 멤버들하고 해서 정말 그 이전에 비해서 훨씬 더 나은 이런 제품을 저희가 만들어서 실제적으로 효과 좋은 이 제품들 검증을 했고 네. 거기에 대해서는 뭐 어디든 저희가 비교 테스트를 해도 충분하게 이길 수 있는 자신감은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자금이 어느 정도 필요하세요? 임상까지 마치는 비용은 무지듭니다. 예. 근데 뭐 일단 보통, 단계별로 본다면 보통 뭐 전체 다 하면 한 200 가까이 드는데 네. 제가 임상 1상, 2상까지 마치는 비용이 1상까지는 한 20억 정도. 네. 2상까지는 토탈 해가지고 한 60억 가까이. 그러니까 그 정도 하면은 2상까지는 저희가 마치게 올해 그 되고요. 정도 규모를 네. 유치하시려고 계획을 갖고 네, 있어요? 가지고 있고요. 지금 네. 이제 1차적으로 저희가 이제 20억 정도를 검증에 1차, 진행을 하고 1차 있고요. 임상까지. 예, 1차까지 하고 있고 네. 그 뒤에는 저희가 이제 글로벌하게 사업 론칭해서 네. 나오는 기술료와 매출로 인해서 저희가 이제 굴려갈 수 있게끔 음, 그런 식으로 해서 1년 정도 해서 이제 만들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네. 이렇게 또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이 네. 감사합니다. 네.